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드람 양돈농협의 우창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저는 돈육 품질에 위해를 주는 관련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한번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이상육 발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상육 발생에 대한 내용과 원료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희 잔류 금속성 이물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타 위해 요소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드람 양돈농협에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저희 품질관리위원회라는 회의체의 조직도입니다. 저희는 도드람의 각 계열사별로 해가지고 품질관리 부서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요. 품질관리위원회라는 전사적 품질관리 회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종돈부터 AI, 사양관리, 사료, 출하, 질병위생, 그리고 도축, 가공, 판매까지 해서 전체적인 품질 관리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품질에 가장 위해가 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저희끼리 논의를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매월 그 위해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면서 현황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품질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위해 요소는 목심에서 발생하는 이상육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저희가 구제역 발생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 구제역 발생 이후에 백신 일괄 접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심 이상육, 특히 환홍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고름고기라는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환홍이 있는 고기에 대해서 기사나 뉴스가 아직까지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언론에서는 이렇게 환홍에 대한 것만 보통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상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장에서도 저희가 이상육 나왔습니다 라고 농장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는 환홍에 대한 것만 이상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농장이 대부분이십니다. 하지만 농장에서는 구제역 말고도 다양한 백신이나 치료를 위한 항생제나 주사제 등등을 많이 접종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이상육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색깔이 변색되는 변색과 제일 왼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영제 잔류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유가종 이외에도 정말 근육에 상처가 생기면서 생기는 근막 등 근막이 과다하게 생기는 근막 이상 등의 이런 이상육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그 주사를 접종을 하시면은 주사에 들어있는 부영제 등으로 인해서 이상육이 많이 생기는데 다른 주사제 등을 접종하시는 것도 그 주사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인해서 이상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드람에서 매월 발생한 목심 이상육 발생 비율입니다. 이전에 대부분의 주사제를 농장에서도 이근부에 접종을 하시곤 했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서구권에서 접종 방식을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목심 정육 같은 게 뒷다리나 그런 부위에 비해서 가치가 더 떨어지고 뒷다리 부분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 접종을 이근부에 진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아시다시피 삼겹살이나 목살 등을 구워 먹는 구이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뒷다리에 비해서 목심 부분이 훨씬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드람에서 목심에 주사 접종을 계속 하시게 되시면 저희 거래하는 입장에서 금전적 손실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드람에서 이제 2018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주사 접종 부위를 이근부에서 둔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초기에는 둔부에 주사 접종을 하게 되면 주사 접종하다 주사침 부러지면 이거 검출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사 잘못 찌르면은 둔부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서 돼지가 잘 못 걷는다, 이런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반발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이제 도드람에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농장에도 둔부에 접종을 하시려면 이렇게 잘 접종을 하시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교육 자료도 많이 만들고, 이제 주사침이 잔류가 되었을 때도 둔부에 잔류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검출을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검출 개선 방안도 저희끼리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조합원님들께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조합원님들께서도 이제 함께 동참을 해 주셔서 마지막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는 한 30%에서 40% 발생하던 이상육이 현재 최근에 2.0%까지 많이 감소한 것을,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육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 백신 주사제, 그리고 잘못된 주사 접종 방법과 위치, 그리고 상처 등이 이제 주사침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변형된 주사침으로 인한 상처 발생으로 인해서 이상육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백신 및 주사제의 성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정 약품 같은 경우는 그 약품의 성분으로 인해서도 이상육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도드람에서는 해당 약품을 사용 중인 농가의 경우에 동물병원을 통해서 약품에 대한 이런 약품을 변경하시라 하는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농가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상육이 좀 많이 갑자기 증가했다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를 좀 피드백을 드리면서 알게 된 점인데, 이 약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우리 이런 약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전에 주던 약품과 효과는 똑같지만 그 성분이 조금씩 다른 그런 약품을 이제 농장과 상의 없이 공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다시 변경을 하면서 다시 이상육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품 성분이 갑자기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농장에서는 이제 주사 접종을 하실 때 약품을 받으시면 우리 이전에 쓰던 약품과 좀 다르다 하면은 한번 성분 확인해 보시고, 이 성분 돼지한테 찔러도 막 자극을 유발하거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수의사와 한번 성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이제 도드람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육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나 갑자기 증가하는 농가에 대해서 즉각적인 좀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육이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한 이상육에 대해서 촬영도 하고 그 이상육 형태를 보면서 이게 원인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농가에 피드백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상육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농장에서 이를 인지를 하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이상육이 많이 증가해서 공제 금액은 많이 내고 있음에도 이거를 줄이려고 생각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육이 많이 증가하면은 바로 그 확인되는 대로 농장에 연락을 드리고 문자도 발송해 드리면서 이렇게 이상육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줄이셔야 됩니다 하고 이런 피드백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농가에 보시게 되면은 보통 한국인 직원보다는 외국인 직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을 교육하심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농장들도 많아서 그렇게 직원 교육에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종 외국어로 된 영상이나 포스터도 저희가 농장에 배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다 한글로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고 다른 언어로 된 자막으로 된 그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 포스터도 저렇게 한글 자료 말고 다른 언어로 된 것도 같이 배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농장에다가 자료를 드리고 농장에서도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심에도 농장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전부터 접종을 해오던 게 이근부였다 보니 이근부에 접종하는 게
훨씬 능숙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직원들한테 이제 둔부에 접종을 해라 라고 말을 해도 직원들이 주사를 놓다 보면 갑자기 이근부에도 놓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농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교육하시고, 그래서 이제 둔부에 접종을 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이상육을 감소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위의 요소입니다. 주사침 등의 금속성 이물질인데요. 원료육에는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금속성 이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주사침, 음분, 철사 이런 이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주사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침은 이제 이런 언론 보도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말 최근에는 언론에서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침 잔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생산업체에서도 정말 이미지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드람의 가공장이나 거래처에서 발견된 주사침이 몇 건 있었다, 이런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제 주사침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사침 잔류가 되게 되면은 정말 큰 위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좀 감소시키고자 작년 10월부터 해서 저희 도드람에서는 도드람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용 잘 부러지지 않는 동물용 주사침을 보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사침이 좀 잔류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육 가공장에서 주사침이 발견됐던 사례입니다. 보시게 되면 앞다리, 삼겹, 뒷다리 등 여러 부위에서 여러 규격의 주사침이 잔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처에서 정육이 납품된 거래처에서 주사침이 발견됐던 사례입니다. 왼쪽의 주사침 같은 경우에는 이 만두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만두 생산하기 전에 정육 이물질 검출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사침이 확인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육 납품을 받아서 유통하는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심을 납품을 받아서 큐브 형태로 세절 작업을 거치던 도중에 주사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주사침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가공장에서 보통 발견된 주사침을 보시게 되면 18게이지, 19게이지처럼 조금 상대적으로 두껍고 긴 주사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래처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20게이지, 21게이지 같은 얇고 짧은 그런 주사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공장에서도 주사침을 좀 검출하기 위해서 금속 검출기, 엑스레이 공정, 그리고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이렇게 세 가지 공정에 거쳐서 주사침을 검출을 하고 있음에도 20게이지나 21게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얇기 때문에 잘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의 혀나 턱, 이제 돼지 돈두에서 발생하는 주사침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돈두에서 주사침이 확인되는 이유가 농장에서 주사를 접종하신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찌른 거를 그대로 돈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폐기함에 버리시거나 이렇게 따로 폐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농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주사 찌르고 이거 부러졌다든가 휘어졌다 하면은 그냥 돈사 바닥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침을 바닥에 버리게 되면은 저희 모두 아시다시피 돼지는 눈앞에 보이는 거를 한번 씻고 씹어보고 물어보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침이 버려져 있는 걸 보면 그걸 씹어보는 과정에서 혀나 턱에 이렇게 주사침이 박히게 되면서 출하했을 때 그 출하 이후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사침 잔류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생기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세지나 족발 같은 2차 육가공 업체에서 주사침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이 주사침이 발견된 정육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정육들을 모두 폐기 처분, 반품하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사침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마트에 납품되어 있던 제품들이 모두 반품이 되고 브랜드가 이렇게 그 마트에 들어가는 브랜드 자체가 퇴출이 되는 그런 큰 이미지 손상을 입어서 이미지와 금전적 손상을 많이 크게 입게 됩니다. 이렇듯이 주사침 잔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아주 큰 손상을 받기 때문에 주사침은 잔류되지 않도록 각별한 농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사침을 안 부러지고 저희가 잔류되지 않게 그런 방지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보통 주사를 접종하시다가 저희가 권유 드리는 거는 보통 5두 1침을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주사침을 바로 찌르다 보면 돼지가 도망가고 이러면서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농장에서 이거 아끼시겠다고 이거를 펴서 쓰시는 농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펴서 쓰시게 되면은 한번 휘어졌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휘어진 주사침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폐기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뒷부분 내용은 아랫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사 접종을 하시다가 부러져서 돼지 몸에 박히면 이거 박힌 거를 이제 바로 뽑으면 좋은데 제거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류된 돼지를 출하하실 때까지 추적 관찰을 해서 출하 전에 출하처로 사전 통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이 돼지를 확인하고 주사를 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주사침 잔류 시 행동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포스터도 뿌리고 농장에 안내를 드린 게 제가 입사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5년, 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농장에서 주사침 잔류되었으니까 제거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받은 거는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농장에서 이렇게 미리 신고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돼지를 계속 추적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 만약 바로 찔린 돼지를 체크를 하고 락카치를 할 수 있으면 락카치를 하신 뒤에 입효를 하시면 좋은데 돈방에서 찌르자마자 도망가서 어떤 돼지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그 돈방에라도 표시를 해 놓으셔서 이 돈방에 있는 돼지들 출하할 때 안내해 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주사침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드람에서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해서 인체용 주사침에 비해서 잘 휘어지지도 않고 금속 검출기나 엑스레이에 잘 검출되는 이렇게 동물용 주사침을 출하 농가에 보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도드람에서 운영 중인 주사침 잔류 페널티인데요. 이렇게 좀 페널티를 좀 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침 잔류가 되었을 때 사전 통보를 해주시면은 이 페널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주사침과 인체용 주사침이 어떤 게 발견되냐에 따라서도 그 페널티의 수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금속성 이물질은 음분입니다. 저희 음분은 알러스프레이라는 알루미늄 파우더를 보조제로 사용하는 그런 지열제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알러스프레이의 본래 사용 용도는 소의 발굽에 상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발굽을 지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장에서는 이 알러스프레이가 지혈 효과가 매우 좋다 보니 거세를 하신 이후에 그 거세 부위에도 지혈을 하시고자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 원래 알러스프레이는 원래 사용 방법이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얇게 분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함에도 이제 돼지 거세 부위는 정말 그 부위가 작기 때문에 보통 가까이 대고 쏘시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대고 쏘시게 되면은 그 알루미늄 파우더가 상처 부위에 많이 스며들게 되고 그게
뭉쳐서 출하할 때까지 남아 있게 되고 그 출하가 되면은 음분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러스프레이로는 음분이 발생되는 걸 보시게 되면 거세돼지의 이제 거세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요. 저희 도드람 농가는 이제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현재는 출하 농가에서 알러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신규 출하 농가가 생기게 되면은 이전에 사용하시던 알러스프레이로 인해서 음분 잔류가 가끔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음분이 잔류된 정육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 도드람에서도 이전에 좀 예전인데 파리바게트에 소세지 빵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소세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소세지 안에서 음분이 발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분이 나오면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그런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음분 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드람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루미늄 파우더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 만약 사용 중인 농가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농가에는 다른 약품으로 교체하실 수 있도록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이물질은 철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철사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철사는 대부분 돼지 머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이런 철사를 씹어 먹다가 이제 혀나 턱에 박혀서 잔류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철사가 재작년쯤에 한 번에 한 달에 50개, 60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원인을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역추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출하하는 농가의 몇몇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출하하는 돼지마다 이각을 찍어서 그 이각 찍은 거를 이제 돈두를 가공하는 그 가공장으로 넘어간 돼지 돈두를 확인하면서 돈두를 제품화를 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완제품에서 이제 금속 검출을 거치는 과정에서 철사가 나왔다 하면은 이 농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농장에 이런 철사가 나올 만한 원인 물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잔류된 철사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얇은 철사 형태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농장에서 사용 중이신 물품 중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사료 파이프, 디스크 와이어, 코보 전기, 윈치 커튼 같은 데 사용되는 와이어에서 이 와이어가 끊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철사들이 끊어져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사나 이물질들이 이런 잔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농장에서는 이런 철사나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낡아서 부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좀 새 것으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농장은 조금 과하긴 한데, 만약 여기로 돼지가 이동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금속 이물질이나 이런 와이어들이 있게 되면 돼지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집어먹게 되면서 잔류가 되긴 하니까, 이런 통로에 돼지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돈이동 경로에 있는 이런 잔류 위험성이 있는 물품들을 모두 치워주셔서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두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은 대부분 돼지가 씹어보고 삼키는 경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사 내에서도 바닥 청소를 항상 꾸준히 하시고 이런 이물질을 돼지가 삼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기타 위해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변 오염 돼지입니다. 분변 오염 돼지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출하를 하실 때 이 돼지의 피부에 분변이 아주 많이 묻은 상태로 출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오염된 돼지를
정말 좀 심한 경우에는 계류장에서 안개 분무를 하거나 수세기로 물로 계속 쏴서 씻는데도 이게 잘 닦여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를 만약 이제 도축장에서 들어가서 그 도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탕박조에서도 탕박조의 물이 오염이 되게 되고, 이런 물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분변오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는 정말 깨끗한 동물입니다. 잠자리랑 똥자리도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인데, 만약 밀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돼지가 있음에도 결국 누울 자리가 부족해서 똥자리에도 눕게 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눕게 되면 분변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사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분변오염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생하는 그런 농장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톱밥돈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톱밥돈사를 운영 중이신 농가가 있다면 최대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분변오염을 최대한 그 도축 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전일 계류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드람에서는 보시게 되면 그 분변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4개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세척 방법이나 만약 많이 좀 더러운 돼지가 있다 하면은 도축 순서를 뒤로 미루는 등의 그런 식으로 도축을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위의 사항은 기생충 잔류입니다.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 처리장에서 이제 그 생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생충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생충을 줄이기 위해서 농장에서 노력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기생충이 발생하게 되면은 농장의 생산성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이제 기생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충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도드람에서도 이제 기생충 발생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농장에서 기생충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산물 처리장에 카메라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어느 농장 돼지의 부산물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해당 농장의 안내문이랑 사진을 같이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기생충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의사와의 연락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구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구충 투약이나 사육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절식 출하입니다. 이 앞에 사진과 같이 절식이 안 된 돼지가 출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윈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사료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사료를 도축장에서 또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제 출하하시기 전에 절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예계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윈에 이렇게 그 잔여물이 많은 상태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도축 과정에서 이 장이나 이렇게 터지면서 지육이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식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절식을 하시게 되면은 또 출하 과정에서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도 줄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 허실도 줄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고 지육이 오염되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식을 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는 꼭 절식을 해주시거나 전이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다면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